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국정원장이 내정된 이종석 통일부 장관, 이종석에 관한 이게 의혹입니다. 이종석, 이건 이제 대선 과정에 이재명이 최대 사조직, 옛날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민주평화광장이라는 사조직이 있잖아요. 민주평화광장. 원래는 이게 광장이라는 조직이었어요. 광장. 광장하면 이게 누가 만드는 거예요? 여기 이해찬이가 만든 조직입니다. 이해찬이가 이제 신림동에 서점할 때 서점 이름이 광장 서점이었어요. 그때 제가 아마 책은 제일 많이 사줬을 겁니다. 신림동에서. 근데 이해찬이가 만든 사조직 광장을 이재명한테 그대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민주평화광장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서 이재명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권을 이해찬과 이재명의 연합정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평화광장을 실질적으로 주도해가 만든 게 이해찬하고 거기 보좌가 이화영입니다. 이화영이 오늘 징역 7년 8개월 대법원에 놓았잖아요. 근데 이화영이가 이제 민주평화광장을 실질적인 실무를 한 거예요. 이해찬이 조직을. 근데 이 회원이 몇 명이냐? 회원이 발기인만 15,000명이었어요. 올해 대선에 발기인만 15,000. 엄청난 게 메머드 조직인데 이화영이하고 이해찬이가 이걸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이 돈을 누가 대주냐? 바로 이게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대줬다. 이게 이화영의 녹취록이 나옵니다. 옛날에 왜 이화영이가 교도소에서 그때 변호인하고 접견한 게 녹취록이 나왔었죠. 그것도 황당하잖아요. 이화영, 이게 녹취록 노각이 그때 이화영이가 국회까지 오가 정언했잖아요. 이 녹취록을 보면요. 녹취록을 보면 이제 그때 구속되어 있던 이화영이가 김형태 변호사라고 민변, 김형태 변호사하고 둘이 대화한 걸 녹취록이 놓아버린 거예요. 그때 박상용 검사가 해율했다. 연어해로 이거 이야기하면서. 근데 녹취록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화영이가 이제 변호사 김형태한테 아이고 제가 이게 두렵습니다. 쌍방울이 김성태 회장이 내를 협박을 합니다. 뭘 협박을 하냐? 바로 이게 이해찬 민주평화광장 조직에 자금을 대준 거 이걸 가지고 또 판사 로비인 걸 협박을 합니다. 이런 게 녹취록에 나옵니다. 이걸 듣고 이제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고발을 했어요. 그때 이화영이하고 또 이재명이하고 다 고발했잖아요. 왜? 김성태 회장이 조직 자금을 대준 게 녹취록이 나오니까. 수사 중에 있겠죠. 근데요, 이때 이 민주평화광장의 대표가 누구냐? 대표가 이제 바로 이종석 국정원장 하고 이제 조정식 의원입니다. 조정식이 하면 이해찬의 최측근 의원이죠. 그게 두 명이 공동대표예요. 회원이 15,000명 되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종석이가 국정원장 내정될 때 이해찬하고 이해찬이 연줄이라 보거든요. 이해찬이가 어떻게 보면 자기 조직의 대표로 이종석하고 조정식을 앉히고 이게 이재명 선거운동이 메모드 발기인만 15,000이라니까요. 이 때문에 국정원장 시키 아닌가. 결국요. 이재명, 이해찬, 그 다음에 이화영, 그 다음에 이종석 국정원장이 한 몸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돈을 댄 게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입니다. 민주평화광장 딱 치면 나옵니다. 발기인이 15,000명입니다. 거기에 대표가 이종석과 조정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이종석 국정원장 내정자는 민주평화광장 대표인데 그러면 이게 자금은 쌍방울하고 관계는 없는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든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조사를 철저히 해봐야 된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해찬이 라인으로 이해찬이가 이재명한테 힘을 써서 이종석이가 국정원장까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실제요. 이종석 이자각이 국정원장 감이 됩니까? 이종석은요, 뭐 아시다시피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요, 옛날에 김대중 때부터 북한이 전도사입니다. 북한이 퍼주는, 실제요, 북한에 계속 퍼주는 거 있잖아요. 김대중 때도 그 따라갔을 겁니다. 막 이종석이가. 그러게 주로 활동한 게 언제냐? 바로 이게 노무현 때죠. 노무현 때 주로 대북 정책, 이거 해가지고요. 실제 통일부 장관도 아마 그때 했을 겁니다. 노무현 때. 근데 원래는 이종석 이자가인데 아마 학문하는 학자일 거예요, 학자. 근데 북한을 어떻게 봐야 된다? 그 유명한 내재적 접근법으로. 항상 북한 사회를 볼 때는 북한 중심으로 봐야 된다. 옛날에 내재적 접근법. 뭐 이번에 최강욱하고 유시미가 설난영 연사 비난할 때도 내재적 접근법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잖아요. 이걸 한 게 이종석입니다. 이종석이 양력을 봤더니 1958년생 정치인 학자다. 그러면서 이번에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렇게 해놨고요. 서울 용산고등학교 이것도 많이 들어봤는데 이것도 이해찬하고 연결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용산 이해찬도 제가 이해찬 조직의 대표였잖아. 이해찬도 아마 용산에서 아마 고등학교 놓았을 텐데,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성균관대학에서 했다. 원래는요, 주로 북한 연구를 하던, 한마디로 내재적 접근법이 말도 안 되는 북한 연구 학자인데, 근데 갑자기 노무현 때 중용돼가지고 NSC라고 국가안전보장회 NSC 사무차장, 그 다음에 2006년 보세요. 노무현 때 통일부 장관했다. 근데요, 통일부 장관하고 국정원장이 같습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통일부 장관은 통일 정책을 펴는 북한하고 협조하는 단체고 따져보면 국정원장은 간첩 잡는 조직입니다.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은 역할이 180도 반대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북한하고 협조를 해서 통일 정책을 펴는 거고, 근데 국정원장은 북한에게 간첩을 때려잡는, 이게 국정원장인데 통일부 장관이 국정원장이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맞나? 이런 데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 외에도 보니까 중국 베이징 대학교 객자 교수란 베이징 대학 중국통, 이것도 상당히 의심스럽다. 지금 중국이 우리 기밀을 다 빼가는데 중국통 아닙니까? 중국통, 북한통. 이게 과연 책임자냐? 말도 안 되는 국정원장 자리에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노잖아요. 바로 노잖아. 이종석이가 2021년 5월 달에 이재명의 지지 모임 민주평화광장, 제가 이걸 강조했지 않습니까? 민주평화광장, 이게 이해찬 조직인데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 최대의 조직의 공동 대표를 맡았다. 공동 대표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민주평화광장, 이게 이해찬 조직인데 자금에게 쌍방울의 김성태장이 됐으니까 제 말은 이종석도 거기에 대표니까 과연 이게 책임이 없는가? 이런 의문을 저 처음으로 제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주진우인의 고발한 게이기 때문에 김성태장. 실제 김영태 변호사하고 이화영이 녹취록에서 민주평화광장의 이해찬 자금 지원이 의혹이 너무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게 조사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종석이가요, 국정원장 하는 게 저는 말도 안 되는 서훈이보다 더 위험하다 봐요. 옛날에 서훈이라고 하잖아. 박지원, 서훈, 이런 사람들보다 국정원장 이종석이는 더 저는 부적격자라 봐요. 기본적으로 북한을 연구하는 내재적 접근, 친북 학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정원장 한다.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안 맞고요.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때, 김대중 때부터 북한이 퍼준 게 얼마입니까? 김대중 때부터 따라가고 그때 했으면 북한에 단단히 약점이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북한에 퍼주고 북한에 온갖 약점이 잡힌 사람이 간첩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두 번째 제기하는 거예요. 통일부가 국정원이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이게 두 번째 의혹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친중 문제입니다. 즉 가장 심각한 정부 간첩이
중국이잖아요. 김일도. 근데 베이징 대학교 객자 교수부터 중국 통일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네 번째, 이해찬 사람에게 민주평화광장 쌍방울이 돈으로 불법 선거 의혹을 한, 이게 공동대표를 맡았다. 아마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번에 장관 그런 사람이 많아요. 뭐 김성환도 있고 노원구에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발기인만 15,000명이거든요. 거기 공동대표가 바로 이게 그 이종석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 국정원장은 이런 사람이 하면 안 되잖아요. 쌍방울 돈으로 이게 그 조직 운영엔 거기 공동대표다. 이런 게 불가론이 있는 거예요. 이걸 뭐 굳이 이름 붙이면 네 가지 사불가론. 이종석이 국정원장 되면 안 되는 사불가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 이 사람에게 그 친북학자다. 왜냐하면 이게 내재적 접근, 북한을 이해하는 북한 친북학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김대중 노무현 때 북한에 퍼주는 통일부 정책이나 보좌관, 이런 게 북한의 약점도 잡힐 수 있는 통일 한 사람이 국정원장이 말이 되느냐? 전혀 성격이 틀리지 않냐?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베이징대 세 번째, 친중. 이런 게 어떤 국정원 역할을 제대로 하냐 말이에요. 친중. 이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해찬과 이해찬 사람으로 이번에 그 민주평화광장이라는 최대 조직의 대표를 맡았는데 여기에 자금을 댄 게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고 이화영이가 끌어오고 결국에 이화영, 이재명, 그 다음에 이해찬, 그 다음에 이종석, 이런 게 라인이 아닌가. 이런 네 가지 제가 도저히 국정원장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실제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에서도 다른 사람 몰라도 김민석이가 국무총리 하는 것도 전과 4범이 웃기죠. 대통령도 전과 5범, 김민석이 4범, 강훈식이 전과 2범. 그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인사들보다 저는 이 국정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이게 그 초안 전쟁 봤잖아요. 중국이 막 우리 민주 국가들 상대로 이게 막 대규모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거기에 그 국정원이 그걸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중국의 친중 앞잡이, 북한의 앞잡이 이런 사람이 국정원장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봐도 저는 아주 부적격 인사로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옛날에 서훈, 그 다음에 박지원 때 국정원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이번에 이종석까지 오면 국정원은 정말 이게 그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해체가 필요할 정도로 망가질 수밖에 없다. 왜 국정원이 존재하는가? 왜 국정원을 만들었냐? 왜 국민의 혈세로 국정원을 만들었냐? 북한에 퍼주려고, 북한을 도와주려고 만들었냐? 아니면 이게 북한의 간첩이나 외국의 간첩 활동을 잡기 위해서 만들었냐? 이걸 이게 제대로 국정원의 존재 이유, 왜 존재하는가 이걸 생각하고 거기에 과연 이종석이가 적임자냐? 그런 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